네, 첫 번째 사연은 내 땅에 누가 농사를 지어도 갈아엎으면 안 된다고요? 라는 주제인데요. 오랜만에 땅을 보러 갔더니 누군가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중에 필요할 때 밀어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부터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시골에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자꾸 거기다가 농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뭐야? 상추, 고추, 배추 아주 식물원이 따로 없네. 아우 정말. 아저씨! 아이고 깜짝이야. 애 떨어지겠어. 아니 소리는 왜 지르고 그래? 아니 제가 여기서 농사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의 땅에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고 이 조그만 시골에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는겨? 그냥 다 같이 부쳐먹고 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은 말이요. 유도리가 있어야 먹고 사는겨. 아우 저 아저씨 진짜 촌스럽게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표준을 모르세요? 생긴 게 꼭 아나운서처럼 생겨가지고 말이 유도리가 뭐야. 아무튼 이거 싹 다 치우세요. 아니면 제가 확 갈아엎어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이고 정말 조그만 땅 하나 있다고 그거 되게 유세를 떨고 그래. 말 많아 진짜. 아우, 정말 말로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농작물들을 싹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적반하장으로 저를 신고한 겁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거 씨앗 이거 어디 간겨? 뭐라고 지금 욕하신 거예요? 씨 뭐라고? 아이고 그 제대로 들어. 씨앗 말이요 씨앗. 얼마 전에 씨 다 뿌려놨는데 아이고 저기 있네. 경찰 아저씨. 네, 무슨 일이시죠? 이 아줌마 좀 잡아가요. 여기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단 게요. 아니 아저씨 여긴 제 땅이잖아요. 아 정말. 무슨 상황인지는 대충 알겠네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서해 가서 말씀하실까요? 그래 얼른 데려가세요. 얼른 데려가세요. 아니요. 지금 그 여성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랑 서로 가시죠. 어머. 아니 제가 교철소에 왜 가요?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나요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천천히 와. 응? 그동안 나 농사 좀 다시 짓게. 천천히 와. 응? 남의 땅을 함부로 쓰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왜 제가 잘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현실은 아니겠죠? 이거 뭐야? 진짜 이게 뭐요? 할 상황이에요. 네. 이게 뭐요 지금? 와, 이런 아니, 일이 있구나. 무단으로 경작한 이 주민 대신 땅 주인이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은퇴 후 귀농을 결심한 김 부장의 사연인데요. 김 씨는 고향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500평대, 그러니까 한 1,6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을 샀는데 그런데 마을 주민 이성실 씨가 3년째 남의 땅에서 성실하게 인삼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자 이 김 부장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는데요. 그러자 이장이 이런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 그 땅? 아 어차피 노른 땅 같아서 나가 이 씨한테 농사 좀 지으라고 했지. 아 어차피 김 씨도 우리 동네 내려가서 살 거 아니오. 아유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뭐 가. 그러니까 이장님이 해결해 줄 걸로 알고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빈 땅에 농사 지으라고 먼저 권한 사람이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이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근데 귀농해서 살면은 보통 이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좀 사는데 편하잖아요. 근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넘어가기로 했나요? 땅 주인은 참지 않았죠. 네. 화가 난 김 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밤새도록 삽으로 인삼밭을 다 이제 갈아엎었는데 다음 날이 되다 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특히 주민 이 씨는 남의 인삼 농사를 저지경으로 망쳐놨으니 죄값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땅 주인 김 씨를 신고했는데요. 실제로 김 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면 뭐 당연히 속상할 수는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애초에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남의 땅에 이렇게 인삼을 키웠고 그걸 갈아엎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누가 내 땅에 막 상추, 고추, 인삼 같은 거 심어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실제 있다고 합니다. 지방 같은 데 가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테이블이 남의 소유고 이 볼펜이 제 거예요. 근데 이 남의 소유의 테이블 위에 이 볼펜을 놔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제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농산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는 인삼이었죠. 네. 이 인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인삼은 누구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인삼의 경작자의 것이라는 거죠. 이 볼펜이 네. 제 거인 것처럼요. 이야. 그래서 이 테이블의 소유자, 땅의 소유자가 와가지고 내 인삼을 함부로 막 꺾어버리고 삽으로 다 그러면 안 이렇게 되는구나. 파헤쳐버린다는 것은 이 볼펜 혹은 인삼에 대한 재물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인삼을 따다가 막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도 될 절도 수가 안 돼요.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인삼이 만약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 이거- 땅인데. 네, 내 땅인데 내 땅에 내가 뭘 하는데 이게 법이 왜 이런 겁니까 이게? 근데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들어주신 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볼펜을 올려놓는데 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볼펜 막 심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깐 올려놨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농작물은 재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대파 같은 거 수경 재배해 보면 뭐 2, 3주 만에 막 쑥쑥 잘 살아나잖아요. 자라죠. 농작물을 이렇게 심는데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농작물을 다 토지 소유자 거라고 하면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들인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은 항상 공평을 기하거든요. 이렇게 남의 허락 없이 농사를 지어도 가만히 손 떼고 땅 주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또 아니에요. 아. 땅 주인은 내 땅을 사용했잖아요. 이 농작물을 그렇죠. 기르는데 지료,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청구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농작물 짓다가 뭐 땅을 훼손한다던가 뭔가 손해가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거고 재물 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위기에 처한 땅 주인에게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사건의 쟁점, 밭 갈아엎은 땅 주인, 씨앗이라서 살았다입니다. 네? 경찰은 땅 주인과 함께 문제의 밭을 확인하러 갔는데요. 현장을 유심히 보더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 잠시만요. 여기 새싹만 있는 거 보니까 씨를 뿌린 지 얼마 안 됐네요. 아, 이러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죠. 두 분 화해하세요. 어? 그러면 새싹을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요. 네. 그 농작물이 경작자의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한 농작물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성숙한 농작물이라는 게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애매하네요.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보편적으로 그냥 씨를 뿌리거나 그냥 아니면 새싹이 정말 요만큼 났어요. 이 정도는 이 농작물로서의 어떤 재물적 가치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인삼을 파종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농작물이 막 새싹을 키운 이제 막. 단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땅 주인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막 놀래기도 하고 신명가수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좀 잘 해결됐나요? 아니죠. 이들 이제 2파전에 들어갔는데 아하. 두 번째 사건의 쟁점, 인삼 농사 실패하자 이번엔 나무를 심었다입니다. 에헤, 참. 이 분노한 이 씨가 이번에는 뽕나무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김 씨의 땅에 심어버린 겁니다. 아, 뽕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인삼밭을 망친 것에 대한 복수로 복수다. 뽕나무를 심은 거네.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이 땅 주인 김 씨는 몇 달 사이 500평대 땅이 모두 뽕나무 밭이 된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는데 아. 이제 은퇴 후에 살 집을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뽕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어떡하냐 하면 이제 울상을 줬습니다. 아니 땅 주인이 인삼이야 뭐 이렇게 손으로 잡아 빼든 삽으로 펄 수 있는데 이거는 포크레인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농작물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럴 때도 가만히 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볼펜을 예로 들면 이제 이 나무는 이 볼펜이 아예 테이블과 하나가 돼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폈다, 이거.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박혔네요. 테이블의 일부인 거예요. 그럼 땅 예, 주인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농작물 같은 거는 금방 수확이 일어나는 반면에 나무는 한 번 땅 심으면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예, 거의 땅에 이제 부합된다라고 우리가 내 표현하는데 거네 그럼 내 거야. 예, 땅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그 인삼 같은 농작물과 반대로 뽕나무를 심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그럼 뭐 또안 돼. 오디를 막 뭐 자기가 따먹었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안 돼. 문제가 될 아, 수가 복수를 있어요. 써야 돼.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나무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삼은 조금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인삼과 나무는 테이블에 다르다. 펜이 하나가 되면 나무가 네네. 그건 이제 책상 소유주 맞습니다. 것이다. 네. 야, 이거 놀랍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이 이제 열매를 따먹거나 그쵸. 아니면 그 나무를 뽑아서 팔아도 되는 거네요. 자기 마음인 본인의 거죠. 소유니까. 그게 됩니다. 실제로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일단 나무를 심은 사람한테 이거 좀 치워달라, 뭐 정리해라 이렇게 일단 경고를 한번 하시고 그래도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잘라서 팔아버려도 되고요. 그리고 나무에 만약에 열매가 열린다고 하면 그걸 따먹어도 돼요. 실제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만약에 따먹잖아요. 땅 주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그런 거예요? 판례 입장입니다. 역전이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몰래 심은 나무. 그러니까 이걸 법률 용어로는 권한 없이 심은 나무여야지 이렇게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토지의 임대차 계약, 뭐 사용료를 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게 소유권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땅은 있는데 오랫동안 토지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단 뭐 경작 금지 이런 편말을 이렇게 붙여놔도 사람들이 계속 거기 땅을 사용하더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 편말 같은 거를 해놓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의 그거가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뭐 무단으로 경작하지 마세요. 뭐 경작 시 강력하게 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거를 해놓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아까 그 인삼의 경우를 들면은 우리가 지료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내가 내 땅인데 당신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인삼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입증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사유지고 나는 분명히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했다. 경고를 했다. 분명히 했다. 네, 근데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편말 같은 걸 설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없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아 이거 이제 뭐 남의 땅 아니겠지? 그러고 내가 이 스스로 이건 내 땅이야라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경작을 하면 나중에 20년 후에는 이 사람이 자기 땅으로 실제 주장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소유자가 미리부터 내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20년 뒤에 내 땅을 뺏겨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돈을 안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 같은 걸 해놔야 되겠네. 네, 임대차 계약은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뭐 그냥 돈 안 받을 테니까 임대차 계약은 합시다 해가지고 해야 돼. 네. 사용대차 뭐. 알겠습니다. 무단 경작에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